흥미사정입니다. 흥미사정, 사정의 의미는 조사하고 결정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깊이 알아본다, 조사해 본다 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흥미사정 하면은 가장 먼저 수퍼의 흥미사정 기법이 생각나야 돼요. 흥미사정 하면 수퍼의 흥미사정 기법 해서 암기 먼저 해봅니다. 표현 조작 조사. 표현 조작 조사. 그래서 흥미사정 하면 수퍼, 흥미사정 기법, 표현 조작 조사. 이렇게 바로 연상이 되셔야 합니다. 표현 조작 조사. 표현된 흥미, 조작된 흥미, 조사된 흥미. 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표현된 흥미입니다. 어떤 활동이나 어떤 직업에 대해서 내담자에게 좋고 싫음을 말하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이거는 좋다, 이거는 싫다. 좋고 싫음을 표현하게 하는 것, 이게 표현된 흥미, 표현하게 한다라고 해서 표현된 흥미입니다. 대표적으로 직업카드 분류하기가 있고요. 네, 이거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직업카드 분류하기. 직업카드 분류하기는 직업이 적혀있는 카드를 내담자한테 보여줍니다. 그러면 내담자는 이거를 보고 분류를 해요. 좋음, 싫음, 모르겠음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는 것이 직업카드 분류입니다. 그래서 직업 흥미를 탐색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도구가 되겠고요. 다음 흥미 탐색 체크리스트. 마찬가지 표현된 흥미의 흥미사정 기법입니다. 흥미 탐색 체크리스트 말 그대로 직업 목록이 쭉 나와 있으면은 내담자가 흥미를 갖고 있는 활동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내담자가 자신의 흥미를 표현하는 거니까 표현된 흥미사정 기법입니다. 다음, 조작된 흥미입니다. 어떤 활동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관찰하는 것, 질문 관찰하는 게 조작된 흥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사된 흥미. 영어로 inventoried interest인데 검사를 통해서 흥미를 사정하는 거예요. 인벤토리라는 것은 검사의 의미가 있어요. 심리 검사. 그래서 표준화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흥미를 사정하는 방법. 검사를 통해 흥미를 사정하는 방법. 네, 흥미 검사는 보통 특정 직업 종사자들과 수검자, 검사를 하는 사람들, 이 둘 사이의 흥미가 얼마나 유사한지 비교하는 방식으로 검사가 만들어져요. 다시, 보통 이제 흥미 검사는 특정 직업 종사자들, 다시 말해서 현업자들의 흥미랑 수검자들의 흥미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결과가 산출이 되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스트롱 흥미 검사가 있어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당 직업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현직자와의 비교를 통해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직업 종사자들의 흥미와 유사점을 비교하는 것, 이게 조사된 흥미다. 대표적으로 스트롱 흥미 검사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표현된 흥미는 내담자가 흥미를 표현하게끔 해서 확인하는 것, 조작된 흥미는 질문 관찰은 조작된 흥미, 조사된 흥미는 인벤토리드,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수퍼의 흥미사정 기법, 표현 조작 조사 끝. 다음, 흥미사정의 목적, 흥미사정을 왜 하느냐, 이건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같이 여러분들 OX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담자의 자기인식을 발전시킨다. OX. 네, O죠. 흥미사정을 통해서 내담자가 자신의 흥미를 알아갈 수 있다. 자기인식을 증진시키는 거잖아요. 다음, 여가 대안을 규명한다. 여가 대안을 규명한다. 흥미사정이라는 것은 여가 대안이 아니고 직업 대안을 규명해 나가는, 직업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여가 대안을 굳이 이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업 대안을 규명한다가 맞는 얘기고요. 네, 직업 대안을 규명함으로써
직업 대한 목록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 목록 중에서 직업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직업 상담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가 대안을 규명한다는 이제 오답지로 종종 출제가 되고요. 다음, 흥미사정은 여가 선호와 직업 선호를 구별하는 목적. 네, 그렇습니다. 내담자의 흥미가 이게 여가로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직업적으로 좋아하는 건지 구별할 필요가 있겠죠. 다음, 직업 탐색을 조장한다. 네, 그렇습니다. 흥미사정을 통해서 내담자의 직업 탐색을 부추기는, 돕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흥미사정은 직업 및 교육상 불만족의 원인을 규명한다. 네, 그렇습니다. 흥미사정을 통해서 내담자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의 이런 불만족 원인을 알아낼 수 있죠. 다음, 기술과 능력 범위를 탐색한다. 흥미랑 관련이 없죠. 기술과 능력 범위는 적성의 영역이니까 흥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X. 이렇게 흥미사정의 목적 정리를 해봤고요. 네, 간단하게 여러분 복습을 해보시고 암기해보시고 나서 문제까지 풀어보신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부터 보겠습니다. 수퍼가 제시한 흥미사정 기법 아닌 것은 표현 조작 조사. 정답 2번이고요. 2번, 다음에 해당하는 수퍼가 제시한 흥미사정 기법은 활동에 대해 질문하고 관찰하는 것, 질문 관찰, 조작된 흥미에 관한 내용이고요. 3번, 흥미를 사정하는 질적 방법 중 직업카드 분류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요거는 이제 문제를 통해서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자, 1번, 직업카드 분류는 미국 심리협회 상담심리분과에서 연설을 한 타일러에 의해 제안되었다. 아,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내담자와 카드를 분류할 때 카드 앞면에 직업명 이외에 다른 정보를 싣지 않아야 혼란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앞면에 이제 직업명을 작성을 하게 되고 이제 뒷면에는 다른 정보들, 뭐 직업 분류 체계 코드라든지 또 직업, 뭐 이 직업의 하위 직업들, 또 직업에 대한 설명, 뭐 이런 내용들이, 부가 정보들이 뒷면에 표시가 돼 있고 앞면에는 직업명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직업명만 보고 앞면을 보고서 이 직업이 좋고 싫고 모르겠다. 요거를 이제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직업 카드의 주요 목적은 내담자의 주제 체계를 탐색하고 고르기 위한 선택 장치로 고안되었다. 네, 뭐 주제 체계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장치. 네, 요건 아닙니다. 주제 체계 탐색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흥미를 이해하기 위한 거죠. 흥미를 파악하기 위한 것.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내담자가 직업 카드를 분류할 때는 좋고 싫고 모르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라고 했습니다. 정답 3번. 4번. 직업카드 분류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내담자의 흥미, 가치, 능력 등을 탐색하는 방법으로 활용된다. 네, 직업카드 분류법은 흥미 사정의 도구라고 했는데 네, 가치, 능력도 이제 틀린 말은 아닙니다. 흥미 사정을 통해서 이제 내담자의 가치와 능력에 대해서도 이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카드 분류법 하면 이게 반드시 틀린 내용이다 라고는 할 수 없는데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제 직업카드 분류법은 무엇을 측정하는 거냐라고 하면 1번 흥미, 2번 가치, 3번 능력 이렇게 나온다면 이제 흥미를 찍어주셔야 하고 네. 그런데 흥미, 가치, 능력을 탐색하는 거다라는 말 자체가 완전히 틀린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2번, 내담자의 흥미나 능력 수준이 다른 사람에 비하여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없다. 네, 그렇죠. 흥미나 능력 수준을 뭐 수량화해서 측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비교하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3번, 다른 심리검사에 비하여 내담자가 자신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법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직접 선택하게 하고
그 해당 직업에 대한 흥미를 선택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4번. 표준화되어 있는 객관적 검사 방법의 일종이다. 이게 틀린 내용이죠. 직업카드 분류법은 표준화된 검사가 아니잖아요. 네. 표준화된 검사라는 것은 수량화, 계량화 할 수 있는 것, 통계화 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다는 의미죠. 결과를. 근데 직업카드 분류법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표준화된 검사가 아닙니다. 5번. 직업카드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몇 번이죠? 네, 3번입니다. 직업카드 분류는 내담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이제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죠. 네, 바로 내담자의 응답에 대해서 반응에 대해서 상담자가 바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적으로 반응하도록 구성된 게 아니라 내담자가 카드 분류를 하면서 관련되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직업카드 분류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반응하도록 구성됐다. 틀린 말이고요. 이렇게 자유롭게 내담자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한 의미 있는 여러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답 3번. 네, 6번. 직업카드 분류법. 무엇을 사정하는 거예요? 흥미사정 기법. 정답 4번. 7번. 직업카드 분류법은 무엇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죠? 네, 여기는 지금 흥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기와 가치. 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만약에 선택지에 흥미, 동기, 가치 이렇게 다 나와 있다면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흥미를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1차적으로는 흥미를 사정하기 위한 기법인데 내담자가 흥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직업 선택의 동기나 가치관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8번 직업카드 분류 흥미사정 도구라고 했습니다. 9번 직업카드 분류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 네, 요거는 이 문제를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선택한 직업카드의 숫자. 자, 직업카드 분류를 할 때 그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보면 직업카드 분류를 할 때 상담자가 카드를 한 120개에서 180개 정도 미리 준비를 합니다. 네, 180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고 내담자의 상황에 맞춰서 이 카드를 한 5, 60개 정도의 카드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5, 60개의 카드로 직업카드 분류를 실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선택한 직업카드의 숫자를 고려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5, 60개 카드에 포함될 직업의 혼합에 관한 문제도 고려를 해서 선별을 해야겠죠. 네, 5, 60개를 선별하고 그리고 직업카드를 개발할 때는 이제 직업사전 분류 체계를 고려해서 직업카드를 개발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분류 체계에 따라서 특정 분류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여러 분류에 한쪽 분류에 편중되지 않고 여러 분류 고르게 분포가 되도록 카드를 구성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경력 수준과는 관련이 없고요. 10번. 상담용 직업 카드를 만들 때 카드에 들어가야 할 정보. 적합하지 않은 것은. 네. 이건 이제 직업 카드 분류에 사용되는 카드를 만들 때를 말하는 거죠.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직업 카드 앞면에는 직업명이 딱 들어가서 내담자들은 앞면만 보고 좋음, 싫음, 모르겠음 이 세 가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해당 직업에 대한 홀랜드 직업 유형이라든지 직업 분류 체계 코드, 이 직업의 내용들, 직업에서 하는 과업들이 있죠. 네, 이런 것들 혹은 요구되는 교육 수준, 이 직업과 관련된 하위 직업들, 이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요걸 이해하시고 문제를 보시면
네, 해당 직업 부호, 직업 코드랑 하위 직업명들 들어가야 하고요. 해당 직업 수행에 필요한 교육 수준 들어가야 하고 구성하는 작업들, 네, 과업들 들어가야 합니다. 미래 수요와 전망은 이제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이 직업에 대한 소개, 안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래 수요 전망까지는 들어가지 않는다. 11번. 흥미사정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네, 여가 선호와 직업 선호 구별해야 하고 직업 탐색을 부추기는 것 그리고 직업 교육상 불만족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술과 능력 범위 탐색하기는 흥미가 아니고 적성이죠. 그래서 정답 4번. 여기까지 흥미사정 내용이었습니다.